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에서는 순자산 10억이어도 서민이긴 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순자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순자산이 뭐냐 하면 이제 부채, 뭐 대출이나 뭐 할부금 이런 나가는 돈을 뺀, 그러니까 알맹이 자산, 알맹이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뺀, 정말 남은 거. 서울의 평균 순자산은 6억 9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전국 순자산 평균은 4억 5,600. 근데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가구예요, 가구. 그러니까 가구란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집안 식구 다 합쳐가지고, 아닌데요? 80년 저금해야죠. 80년 저금하면 1억이죠. 졸리신가 보네. 아무튼 보통 가구라고 하면 집안 식구 다 있잖아. 엄마, 아빠, 형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 합쳐서 평균, 서울 평균이 6억 9천만 원. 근데 여러분, 평균엔 함정이 있죠. 여기 재벌 회장님들, 땅 부자들, 건물주들, 연예인들 다 들어가 있죠. 요거 뺀 중위값, 서울의 중위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한 4억,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잘 사는 사람이 가장 많죠. 이건 인정이야. 무조건. 잘 사는 사람 다 몰려 있어요. 서울이 그리고 전국들이 가장 잘 사는 거 맞아. 맞는데, 근데 서울도 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서민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서울 인구 한 950만이면 잘 사는 사람 한 150만, 한 800만은 전 서민이라고 봐요. 뭐 중산층 한 100만 명 있겠고. 근데 순자산 10억에도 서민. 글쎄요. 서울이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영끌러들의 성지 아니에요? 빚쟁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10억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순자산 10억이야? 아니죠. 그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어도 그 안에 대출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5억 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억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 10억이 아니라 1억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 전재산. 서울에도 엄청 많거든요. 이 댓글 다신 분은 서민의 기준을 어느 걸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순자산의 개념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생각보다 순자산의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겉으로만 사람 판단하다 보니까, 에이 순자산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비싼 차 몰고 비싼 집에 살던데 뭐 그렇게 살죠. 근데 그게 다 자기 거냐는 거지. 서울은 특히 지금 집이나 자동차를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다 은행 거, 다 캐피탈 거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현금으로 소유하신 분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그게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은행 지분이 더 많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4년차 배달원입니다. 강남이라고 다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진짜 절반은 주택 원룸에 월세에 살고 절반은 아파트에 삽니다. 강남 서초 원룸 대략 2억에 3억 정도 하네요. 아파트는 넘사긴 하지만 배달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실제로 투잡으로 배달한다고 강남 쪽 아파트 사는 형님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생각보다 알맹이는 몇백억,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강남은 강남입니다. 그래도 강남이에요. 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몰리고 가장 현금 흐름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곳은 강남이다.
자, 강남이라고 해서 다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강남 사람이 돈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강남에 이제 원룸 사는 사람도 있겠죠. 다 돈이 많은 건 아니겠죠. 근데 강남 사람들이 전부 다 주택 원룸 월세 살지는 않겠지. 그리고 강남 주택이 일반 주택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아파트 세네 개보다 더 심한, 더 비싼. 서울에서도 서민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답답한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얼마 안 되는데 눈은 엄청 높아. 눈은 말도 안 되게 높다니까요. 무슨 5억 10억이 A 이름이잖아. 근데 자기 통장에는 5천만 원도 없어. 눈만 높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 자기 현실적인 어떤 능력치나 버디나 재산적인 상황은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워낙에 미래에서 5억 10억 아파트를 맨날 같이 떠들다 보니까 무슨 5억 10억은 서민이야. 서민이다. 준산춘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수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원룸 비싸잖아. 2억에 3억이면. 근데 원룸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강남에서 원룸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뭐 강남에 잘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원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댓글 하신 분. 이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실 때 뭔가 좀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저는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요. 전체를. 강남은 일단 전체 덩어리로 보면 가장 고소득자 많고 사업가도 많고 땅 부자도 많고 그리고 어떤 나라의 권력자나 임원들 그리고 대표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 그냥 거기에서 월세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남의 집 얹혀 사는 사람이 있겠죠. 저 원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남을 대표하는 거 아니잖아. 저분들이 강남 토박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강남에 돈 벌러 온 거지. 강남에 이제 배달 일자리가 많으니까 돈 벌러 온 거지. 저 사람들이 강남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지. 적어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강남에서 이제 뭐 학교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강남에 어떤 부동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 강남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나왔고 그리고 강남에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강남에 어느 정도 내밀과 있는 어떤 땅에서 아파트나 아니면 어떤 그런 주택에 살고 있는 거하고 저렇게 내가 강남에 이제 배달 일을 아니면 이제 일자리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건 똑같습니까? 그거 다릅니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이걸 판단하면 안 돼요. 자, 배달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고 실제로 투잡으로 배달한다고 강남 쪽 아파트 사는 형이라고 얘기해봤는데 생각보다 알맹이는 몇몇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배달하는 사람이 강남에 실제로 사는 분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배달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 저기 사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뭐 인맥을 다진다거나 실제로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배달 음식만 갖다 주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강남이 모든 사람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강남 아파트 사는 그 형분이 강남에 어떤 아파트 사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강남에도 연끌족이 있어.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오는 연끌족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강남의 어떤 평균치나 모든 것들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에 웬만한 수입이 아니면 연끌을 하기가 애초에 안 되는 건 아니야?
비집고 들어오기 힘든 거. 수익이 엄청나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래도 몇 뼈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지. 자, 배달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배달을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난다고 하죠. 근데 그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도 배달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실제 강남에 살고 있고 강남에서 뭔가 직업을 형성하시는 분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봤던 강남에 사시는 분들 일단 부동산이나 집안 능력이 좋은 건 사실이야. 직업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방에서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건 강남에 어떤 그런 이제 월세 살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전체적인 강남의 어떤 그런 영토로 범위로 봤을 경우에 누가 봐도 그 우리가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맞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이렇게 따지면 뭐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지방에서 비유하기 힘들겠지만 뭐 대구에 가장 잘 사는 뭐 범어동 이런 데도 월세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범어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 아니야. 물론 서울의 강남에 견주지 못하겠지만 범어동 거기도 땅값 비싸단 말이에요. 소매님 그 범어동에 가면 그런 이제 주택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도 20억이 넘어요. 15억에서 20억. 그런데 월세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뭐 여기 월세 산다고 해서 여기도 월세 사는 사람 뭐 다 돈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뭐 해운대 이런 데는 뭐 월세 사는 사람 없을까? 있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잘 사는 게 맞는 거죠. 전체적인 범위로 봤을 경우에.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위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정 누가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특정 몇몇만 가지고 주변 도로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이것도 일종의 주변 도로 아니야. 그리고 몇백억 이렇게 뭐 강남에서도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다 몇백억 가지고 있지 않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 그리고 그런 특정 아파트에 사는 전체로 봤을 경우 전국 그 어느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잘 살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사는 거는 확실하다. 그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라도 표본을 얘기하더라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소수만 가지고. 강남에도 뭐, 이제, 월세 사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다 돈 많은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돈이 많다. 능력이 좋다. 배경이 좋다. 이게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감당 하는 겁니다. 강남 살고 싶어 하는 거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